성유보 예, 성유보 특별상에 대한 특별상. 얘기를 해왔고, 그래서 제가 성유보 선생에 대해서 어릴 때 가졌던, 내가 처음에 어릴 때 언론을 통해서 봤었던 그 인상을 얘기했고, 제가 성유보 선생을 실제로 만난 거는 가까이서 만난 건 한 번이었어요. 2001년에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안티조선 문화제 할 때, 그때 전국 무식이, 단체 이름 생각난다. 내가 창립 선언문 썼는데 2001년 9월 21일에 안티조선 문화제 할 때 성유보 선생이 왔습니다. 그 안티조선 문화제는 참 이상한 판이었어요. 그때 락 밴드들이 뭐 엄청 왔거든. 어떻게 행사 섭외를 했는지 다 락 밴드 판이 돼 버렸어요. 2000년대 초반에는 또 인디 밴드들이나 한창 때이니까. 그때 왔던 락 밴드가 이제 크로우. 크로우. 네. 크로우가 또 크로우 멤버가 서태지 밴드로 가가지고 네. 또 유명했었던 크로우가 있었고, 근데 크로우 와가지고 한다는 말에 저희는 뭐 정치 이런 건 모르고요. 뭔지도 모르고 사회받아 왔구나. 왜냐면은 그 행사를 진행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는 그때 이분을 음악 평론계의 강준만이라고 불렀는데 성우진 씨였어요. 네, 성우진 씨가 네. 안티조선 문화제 강준만까지는. 성우진 씨가 안티조선 문화제 사회를 맡으시면서 락 밴드들 두두룩 네. 들어온 겁니다. 지금은 경인방송에서 방송 그죠?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 성우진 씨가 좀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는 걸 저희는 처음 알게 됐어요. 난 성우진이라는 사람 자체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분이었지만 이런 행사에도 사회를 보시는구나. 그래서 크로우가 왔었고, 그다음 부산 밴드인데 퍼플 헤이즈. 퍼플레이스. 퍼플 헤이즈는 고해에 내가 부산 락 페스티벌에서 봤던 밴드예요. 근데 불상사가 생깁니다. 퍼플 헤이즈가 공연을 못하고 자리를 뜹니다. 왜냐? 그 앞에 새마을 섹스라는 펑크 밴드가 왔는데 요 새마을 섹스는 기타리스트가 누구냐? 김정란 씨의 아들입니다. 김정란 교수. 네네. 상지대. 예, 김정란 씨 아들이에요. 그 새마을 섹스가 막 공연을 막 하는데 보컬이 약간 어떤 분이야? 필이 약간 이하늘 씨? 약간 그런 필이에요. DJ DOC. 네, 이하늘 막 우리 디프리 때도 이하늘 씨랑 너무 닮았다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막 마이크 집어 던지고 발로 밟고 이래가지고 네. 그런 팀이 네, 그러면서 공연에 요게 딜레이가 생기면서 그 다음 팀이 기다리다 가버렸어요. 예,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운동권 공연에 흔히 오는 요 팀은 좀 앞에 왔지. 메아리. 서울대. 예, 메아리 뭐 천지. 천지. 요런 팀들은 기본적으로 왔고, 그 말고 이제 뭐 크로우 하고 이제 몇 팀이 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성유보 선생 얘기하다가 이게 왜 나온 거야? 성유보 선생이 그때 새마을 섹스가 왜 나와 갑자기? 성유보 선생이 왔어. 거기에 축사를 하려고, 격려사를 하려고 네. 와가지고 나랑 딱 마주치던 그 밤에 그 풍경이 딱 생각납니다. 내가 막 이렇게 행사 스텝 하고 있는데 다 오셔가지고 막 나한테 뭘 물어보셨다고, 언제 시작하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격려사를 막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2의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데 아니거든요. 네, 그랬던 기억이 네. 납니다. 네. 자, 그래서 네. 무슨 이야기? 오늘은 이 성유보 특별상을 받은 뉴스민과 이 뉴스민의 창간 멤버였던 천용길의 인생에 대해서 좀 다루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궁금해하지 않을 나중에 요거 안 하려고. 나중에 안 하려고. 나중에도 안 연초 해도 특집으로. 벌써 마이크 안 좋아가지고 많이 나가셨어. 지금은 마이크 괜찮습니까? 예, 지금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천용길 기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시길 천연길 인생 바라겠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네. 별로 뭐 저는 보통의 삶을 살아와서 네. 네. 자, 보통인지 한번 보지. 그러면 천용길은 나무 위키에 안 올라와 있나? 없습니다. 네. 아까 전에 누가 채팅창에서 세 분이 생각보다 나이가 젊어서 깜짝 놀랐다고. 뭐 노안이라는 겁니까 지금? 김수민은 요즘 공주파 나올 때 보니까 나이가 되게 들게끔 이렇게 세팅을 하더라고. 세팅이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면 내가 요즘에 늙은 걸까? 아니 이게 옆에 새치도 막 이래 생기고 이러니까. 내가 그래도 좀 염색을 했다 조금. 네. 조금 근데 이게 그게 또 컨셉으로는 또 이게 평론가가 또 너무 어리게 보여도 안 그럴 되니까.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뭐 젊어 보여서 뭐 하는 것 하겠어요. 같아요. 네. TV에. KBS는 그래도 이게 의상을 협찬을 KBS 더 라이브 같은 경우는 예능적인 프로라서. 그렇죠. 네. 확실히 옷이 조금 이렇게 젊은데 YTN 이런 데 나오는 데는 막 그럼 내가 정장 다 옷을 입고 가니까. 내가 옷을 잘못 입었다는 얘기네. 이준석처럼 입고 다녀요. 이준석도 양복 안 입고 그냥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잖아. 됐어. 이준석과 차별화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천용길은 이준석 대표하고 나이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 댓글을 둥둥님이 달아주셨는데 20대 같은데. 누가? 아 누가요? 네, 청 기자님 20대 같은데. 아 천길 20대 같다고요? 네. 내 옆에 있어서 그런가 보지. 뭐. 천용길 기자는 이준석 대표하고 나이가 비슷하지 나이가 않습니까? 같죠. 같아요? 1985년생입니다. 아 그럼 이준석이랑 그 대비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용길 기자는 고향이 네. 경남, 경남 창원. 지금은 창원인데 네. 경남 마산입니다. 마산인데 창원으로 편입된 그 지역이다. 편입됐죠. 네. 마산 희원, 회원. 해원, 희원이 아니고 희원 아니에요? 네, 회원. 아, 회원. 양덕 일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네. 그러면 언제 대구로 이주합니까?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네. 4학년 2학기 때 대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계속 대구에 산 거네요. 네, 그 이후로는 강원도 인제에서 2년 빼고 근데 군대 2년 빼고 인제는 인제 이인제입니다. 네, 다 대구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1살 때부터 네. 지금 37살까지 26년째 이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성유보 특별상 수상자의 일원으로서의 네. 천용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네. 그러면 언제부터 언론인을 꿈꿨습니까? 저 언론인을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꾼 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최초로 꾼 게 유수민 창간할 때였습니다. 유수민 창간할 때. 뉴스민 창간할 때 처음 꾼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원래는 그냥 사학자 되고 싶어서 아 그렇죠. 사학자가 되고 아 원래 싶었다. 역사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아. 뭐 꿈이야 어린 시절에 많았었는데 저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장래희망은 세 가지 적어냈거든요. 세 가지나 있어요 장래희망이.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과 고등학교 때 대통령이 장래희망인 사람 별로 없잖아. 적어냈다가 네. 두들겨 맞았어요. 왜? 아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는데 허경영도 나가는데 왜 두들겨 맞나? 경상고등학교 참. 지금 장래희망 이거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걸 장난으로 이렇게 쓰냐라고 하면서 진짜입니다라고 하니 더 때려. 더 맞았어요. 그래서 대통령과 영화감독 가 그리고 이 작곡가가 꿈이었습니다. 아 작곡가요? 네. 야 뭔가 되게 예술가를 꿈꿨네요. 네. 그래서 뭐 요 세 가지를 꿈꾸다가 근데 어쩌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찾아가게 된 동아리가 신문부였습니다.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고등학교 때 신문을 만들었는데 네.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문을 만들다 보면 여기 그렇지. 다른 학교 취재도 많이 가고 그렇지. 그 저 직전에 선배들이 만들었던 신문을 보니까 뭐 여고 탐방 이런 것도 많이 가더라고요. 아 요거 탐방. 네, 그래서 신문부에 들어가게 됐죠. 요거 탐방 많이 했어요? 많이 했죠. 요거 탐방도 열심히 하고 네. 서클팅. 예. 요거 탐방만 하면 보람이 없잖아. 네. 뭐 가서 근데 신문부가 학교에 많이 있었나요? 그 고등학교에? 다들 있긴 있어요. 다들 있긴 있었나? 네. 근데 잘 돌아가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지. 어허. 왜냐면 한 번씩은 한 학기에 한 번씩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신문부가 있긴 그러니까 있어요. 그때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신문부가 제가 2기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2000년대 초반에 그랬나 학교별로 이렇게 막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서 네. 저희 학교에는 그 학교만 없었겠지. 그랬군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신문부를 했고 네. 대학교 때는 신문부를 했고 그러다가는 이제 저는 그때 그 진중권 교수님의 네. 니무덤의 침을 뱉으마라는 네네. 책을 읽고 아주 감명 깊어서 그 니모덤의 침을 뱉어버리겠어요. 이면서 그리고 그때 접했던 책 때문에 사실 역사를 전공하게 됐습니다. 그 역사 임지영 교수의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네. 야, 내가 알고 있던 이 민족주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구나. 네. 나는 제대로 된 역사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결국에 얼마 전에도 김재현 진보당 후보하고 싸웠다고 들었어요. 아, 싸웠다고요? 싸우진 않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김수민은 신지혜랑 싸우고 싸운 게 아니고 천용길은 김재현이랑 싸웠다. 싸운 게 아니고 내가 그 집에서 그냥 이제 퇴근하고 네. 유튜브 보는데 또 공교롭게도 유튜브에 둘이가 걸리더라고. 아는 사람이네. 알고리즘 때문에 보는데 평소에 뭘 보길래 알고리즘으로 천용길 김수민이 그러니까 윤수민 전용길이 보이더라고요. 윤수민을 눌렀는데
그날 뉴스트라다무스의 신지혜 씨하고 전화 통화했고 또 천용길 기자는 그날 이제 대구 CBS의 그 뉴스 필터에 그 김재현 진보당 대통령 후보하고 또 상대해서 나오는데 둘 다 표정이 아주 가관이더라고. 방송을 하는데 표정이 재밌어가지고요. 싸운 건 아니고. 네. 싸우진 않았습니다. 잠깐 채팅창에 갈릭 토마토님이 김수민님 안경 쓰는 게 나아 보입니다 하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얼마 전 에피소드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저보고 안경 쓰는 게 낫다는 사람들은 주로 대부분이 남성이고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이거나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고로 갈릭 토마토님은 저보다 나이 많은 아재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김수민이 안경을 쓰든 말든 뭐. 그래서 대학교 때는 뭘 하셨어요? 네, 그러다가 이 대학교 때 처음 시작했던 동아리 활동이 생활도서관이었습니다. 이 기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학교 언론 이런 거 안 하셨어요? 네, 1학년 때는 생활도서관 활동을 했었고. 나도 생활도서관 활동을 잠깐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1년 6개월 정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문학 청년이었기 때문에 또 역사학도의 문학 청년. 다 한다 막 영화 감독의 작곡가의 문천까지. 문사철 꿈이 많았죠. 꿈이 많아서 늘 신춘문예에 출품하던 진짜로요?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어느 신문에? 중앙일보. 중앙일보에 냈었었고 기용도 될 뻔했네. 기영도도 중앙일보 출신이죠. 기자. 기자 출신. 그러니까 뭐 한창 그 자신감에 부풀어서 신춘문예를 냈는데 떨어지고 나서 현실을 체감했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백일장에 나가서 상금도 받아오고 그리고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건 그 이청준 선생이 제가 쓴 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을 해주셨거든요. 살아 계실 때 그 순천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시절에 거기서 백일장에 나갔을 때. 그래서 기대를 하고 신춘문예에 냈는데 전혀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 소식이 없지 그럼. 이청준 선생은 그냥 이제 좋은 마음에 써준 거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이제 그때 이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세상이 이상한 사람은 누구야? 뭘 얘기하는 거야? 이상한 사람들이죠. 지금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혁명이 오지 않았다. 혁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문학 청년의 꿈은 가차없이 버리게 됐죠. 같이 하면 되잖아. 같이 하면 되는데 박노해도 있잖아. 박노해. 같이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핑계 하기 싫어가지고 그런 거야. 아니요. 제가 그때 그래서 동아리를 이제 2학년 때 동아리를 뭘 할 거냐 고민을 또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학교에 있었던 복현문우회라고 문학 동아리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그의 이제 단과대 학생회에서 학생회 간부를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그걸 할 거냐. 이 둘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생활도서관에 있던 선배가 제가 이걸 둘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야 지금 민중들이 이렇게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데 네가 글이나 쓰고 있을 때냐. 문학 동아리에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단과대 학생회 그럼 단과대 학생회 활동을 하는 거 어떠냐라고 하니까 거기는 NL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 뭐 답이 다 정해져 있어. 답이 다 정해져 있어서. 아니 누가 들으면 저 80년대인 줄 알았네. 저 사람 저 2000년대 학교 다닌 사람이 2000년대. 아니 그 민중을 위한 문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건 내가 봤을 때는 문학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선배의 취지는 그쪽 동호회에서 시간을 못 쓰도록 하려는 취지였던 거야. 자기네 팀에 들어와서 같이 일하자는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두 개 동아리에 다 못 들어가고 2학년 때 갑자기 생활도서관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근데 생활도서관 하면 그래도 어떤 글과 책의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 많이 했죠.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 홍채아 선생을 저희가 생활도서관에서 한 학기에 한 번씩 불렀어요. 홍채아 선생이 자주 오셨을 때고 그때 노회찬 의원도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책 읽기 행사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학생회 선거에 처음 출마를 하게 됩니다. 2학년 때.
뭐 어디 학생회? 단과대? 단과대 학생회 선거에 아 전용길 기자가 출마를 해서 제가 내걸었던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 네. 한총련 해체. 한총련 해체를 단과대 학생회장이 어떻게 한총련 해체를 시킵니까? 그리고 한총련과 지역총련 회비 납부를 학생회비로 거부. 하겠습니다. 그거는 할 수 있지. 네. 그거는 단과대 학생회장과 단과대 학생회가 결정해서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다음 나왔던 공약이 결국에 반운동권 전략으로 했네. 아니 근데 그 다음 나왔던 공약이 이런 거 할 시간에 이걸 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게 아펙 반대, 한미 FTA 반대에 앞장서겠습니다. 결국에는 정파 활동으로 했다가 낙선을 했죠. 그러고는 낙선했어요? 낙선. 단과대 학생회장 안 됐나? 3년 뒤에 됐죠. DJ입니까? 단과대 학생회장 되는데도 DJ처럼 합니까?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학교에 교직편집위원회가 있었는데 같이 조직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교직편집위원회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람이 아무도 안 남게 된 거예요. 안 남게 됐다고? 여자 선배들은 다 졸업을 했고 남자 동기가 하나 있었는데 군대에 갔고 그래서 교직편집위원회가 교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사람이 한 명도 안 남아있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3학년 1학기 때 네네. 그냥 그러면 내가 교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신문을 만들어 봤으니 고등학교 때 교지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들어가서 교지 편집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언론인이잖아요. 네, 그렇게 언론인이 됐는데 사실 제가 그때 그 교지 편집위원회에 들어갔던 거는 나름은 언론인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일단 뭔가 활동을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 교직편집위원회 방이 좀 탐났어요. 아니 생활도서관 또 방 있잖아. 거기는 자기 게 아니잖아. 제 후배들한테 후배가 이제 그 다음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야 공간이 여러 개 있으면 어쨌든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제가 그 공간이 탐났고 그리고 교지를 만들면 새로운 신입생이 또 들어오면 그죠. 또 꼬실 새내기가 생기지 않겠냐. 여기서의 꼬신다는 거는 운동권으로 꼬신다는 그렇죠. 뜻이죠. 운동권으로 꼬시는 두 가지 다인가? 둘 다지. 둘 다인가? 아니 둘 다. 중의적 의미. 운동권에서 연애 해봤어요? 운동권 연애 봤죠. 나는 운동권에서 연애 안 해봤어. 네, 근데 학교 안에서는 한 적은 없었죠. 다른 학교. 좀 안전한데 그러면. 안전하죠. CC 이런 거 하면 좀 결국에 불편해지더라고. 그렇죠. 네. CC는 여러 번 해봤습니다. CC를 할 때는 운동권 아닌 사람과 그렇죠. 하고 운동권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학교 아니구나. 굉장히 교묘하네. 그래서 사실 교지를 한 3학년, 4학년 때 하고는 또 안 했습니다. 3학년, 4학년 때 하고 5학년 때는 학생회. 지금 초등학교 얘기하는 거야. 5학년. 자, 3학년, 4학년 때 했으면 2년 한 거 아니에요? 네, 2년 오래 한 했죠. 거지, 교지면. 네. 그럼 교지는 정치적 색깔이 좀 뚜렷한 편이었나요? 뚜렷하게 만들었죠. 그냥 뭐 PD가 하는 교지 이런 거? 근데 뭐 그 전통적 PD라기보다는 그때 관심을 주로 기울였던 게 저런 분야였어요. 정보인권. 그 학교 안에 그게 몇 년도였어요? 2007년도였습니다. 그게 약간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살짝 그 흐름이 있었거든요. 정보인권 얘기가. 그 학교 안에 기숙사에 그 혈액으로 출입을 하는 혈액? 혈액이요? 혈관. 혈관? 혈관으로 스캔 떠서 진짜로? 무서운데. 여기 홍채도 아니고 혈관이라고요? 이 기숙사 출입하는데 그걸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근데 혈관으로 뭘 인식시킬 수 있지? 혈관 인식하는 거는 결국 그 개인의 바이오 정보, 생체 정보를 스캔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니 혈관만 이렇게 하면은 출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인식해서 출입을 하는 거예요? 혈액형? 혈액형이 아니고 혈관의 이 모양이겠지. 지문 같은 거. 지문처럼. 혈액형은 A, B, 무서운데? 진짜 좀 O밖에 무서웠어요. 없으니까. 그래서 뭐 정보인권이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좀 그 집중했던 거는 그 학내 청소 노동자들, 청소 노동자들이 당시에 그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여성 노조, 전국 여성 노조 소속이었거든요. 그때 그분들이랑 같이 그 임금 단가, 노임 단가랑 이 임금 계약서라든가 청소 구역 나눈 것들 적정이 있는데 그거 뭐 분석하고 그래서 그걸 보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주로 노동이랑 그 정보인권 관련해서 좀 집중을 했었고 성소수자 이슈도 다뤘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PD라고 하기에는 그건 사실 신사회운동 쪽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죠. 소위 주로, 얘기하는. 그쪽 분야 이주노동자 뭐 그쪽 분야에 좀 집중해서 다뤘고 환경 이슈도 많이 다뤘어요. 대구 같은 경우에 앞산 터널 이 반대 운동 다룰 때 저희 그랬네요. 이 교지 편집위원들이랑 같이 가서 농성장에 같이 1박 2일 보내면서 지냈었던 걸 기사를 쓰기도 하고. 같은 공간에 있었네 학교 다닐 때. 저는 그때 한참 활동할 때라서 무슨 앞산 터널요? 예, 인디공호삼 활동할 때라 가지고 같이 막 하루씩 돌아가면서 자고 그랬었거든. 근데 그때 보지는 못했고 서로. 그랬죠. 돌아가면서 잔 거 아니에요? 이창원이 잔 자리에 노숙 농성하는 자리에 저런 전용길이 와서 자고 이런 거 아니야? 학생들 무슨 냄새고 학생들은 잘 몰랐지. 그때 주로 또 이렇게 만나고 취재했던 이 멤버들이 같이 공부했던 게 녹색평론, 대구 독자 모임. 그러면서 녹색평론의 편집장이었던 분과 자주 뵙기도 하고. 김종철 말고 변홍철 씨. 뭐 그렇게 교직 생활을 보내고 5학년 때 학생회를 하고 군대를 다녀왔죠. 나는 사실은 난 학교 다닐 때는 녹색 이런 운동 하나도 거의 안 해본 것 같아. 나는 나중에는 녹색당을 좀 하게 되지만 학교 다닐 때는 뭐 환경 관련한 운동 한 기억이 별로 없네. 내가. 근데 잠깐만 그러면 학생회를 무슨 학생회를 했어요? 단과대 학생회. 회장 된 거요? 아니요, 저 부회장. 그 선거에 나간 거요? 네, 나갔죠. 나가서 런닝메이트로? 네, 런닝메이트로 나갔죠. 처음에 나갈 때는 회장 후보로 나갔다가 혼자 나갔고. 혼자. 네. 그 다음에 부회장으로. 두 번째는 그 회장 제가 04학번인데 05학번 2명을 회장 부회장으로 런닝메이트를 만들어서 선거를 했죠. 근데 저는 선거운동 본부장을 했고. 그럼 본인은 뭘 했어요? 저는 출마를 안 했죠. 출마 안 한 거였어요. 두 번째. 두 번째 안 했고 세 번째는 그 직전에 해에 부회장 후보로 나갔던 친구 후배를 회장 후보로 하고 제가 부회장 후보로 출마했죠. 세 번 한 거예요 선거를? 네, 단과대를? 단과대 선거를 3번 했죠. 본인이 후보 나간 건 2번이고. 네, 2번이고. 그래서 세 번째 본인이 부회장 되는 거예요. 네. 됐는데 그 다음에 본인이 회장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번째 출마해가지고. 아니요. 그 다음에는 사실 총학생회 선거를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뭐 이 군대 영장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12월 말에 군대를 갔죠. 군대 갔다 온 게 몇 년도였죠? 2011년 11월이었습니다. 제대한 게. 근데 뉴스민이 2010년 11월. 2010년 11월. 뉴스민이 창간에 들어가는 게 2012년입니다. 그건 이제 뉴스민 창간에 대한 얘기로 어떻게 앞서서 곽수진님 3,300원 감사합니다. 뉴스민 창간에 보태 쓰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창간했던 뉴스민에 아니 안 그래도 이제 송유보 특별상 수상할 때에 제가 갔어요. 제가 행사까지는 못 지켜봤는데 이상원 편집장이 올라왔잖아요. 서울에. 그래서 제가 그 프레스센터 근처에서 둘이 같이 밥 먹고 그 이상원 편집장과 전용길 발행인이 두 사람이 창간 멤버였던 거죠. 어떻게 창간을 하게 된 겁니까? 제가 그 교직 편집위원장을 2년째 했는데 2년 했는데 그때 2년 차에 수습위원으로 뽑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상원 편집장이었어요. 6명을 뽑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점수가 낮았던 게 이상원. 점수가 제일 낮은 사람이 제일 오래 가는 거죠. 그렇죠. 남아 있었고 저 이상원 기자가 먼저 군대를 갔고 저도 이게 군대를 가고 난 다음에 뭐 편지를 한 100통 가까이 주고 받았어요. 군인 시절. 불쌍하다. 이제 여자친구도 아니고. 아니 왜 편지를 주고받을 사람이 없어서 이상원 씨랑 주고받았습니까? 뭐 주고받았던 이유는 저거였는데 이제 졸업하고 그 이제 학교를 나와서 뭘 할까 뭐 이런 고민들 좀 나눴어요. 지역에서 매체를 좀 만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저의 나름대로의 고민은 사회 운동을 계속 하고 싶은데 저렇게 그 사회 운동을 하고 있는 선배들처럼은 안 살고 싶다. 그리고
밑에 가서 그 특히 제일 하기 싫었던 게 노동조합 상근자. 네. 노동조합 위원장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 현장이 없는 상근자는 안 하고 싶다. 한 번 간사는 영원한 간사. 뭐 금속노조 대구 지부의 간사. 네. 근데 거기는 좀 수입은 높잖아. 수입은 높죠. 네. 근데 민주노총에 규모 있는 데 가서 활동가 되면 월급은 따박따박 잘 나오고 수입도 어느 정도 되는. 근데 뭐 돈벌이는 어떻게든 사람이 먹고 살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뭐 그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상원 기자랑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고 제대로 하고 돌아왔는데 또 새로운 친구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네. 이 친구는 뭐 전공이 생명공학이었다면서 한동안 이렇게 뭐 대구에 있는 노동자들 투쟁 현장에 막 다니면서 열심히 다니는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네. 우리가 같이 지역에서 매체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저도 같이 하고 싶어요.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지금 함께하고 있는 박중혁 기자 였습니다. 근데 초창기부터 같이 하려고 했는데 박중혁 기자가 하여튼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장기 좀 입원하게 된 거예요. 수술도 하게 되고 그래서 창간을 2012년도에 이상훈 기자랑 같이 출발하게 됐는데 이걸 한다라고 하니까 이 사회운동하고 있는 대구 지역에 많은 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좀 해볼만 하겠는데 라고 해서 그냥 덜컥 창간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초창기에 인력은 2명? 인력은 2명이었습니다. 네. 이상원 기자랑 저랑 2명이었고 그럼 회비에 의존하는? 네. 후원 회비에 의존하는 거였는데 한 1년 동안 후원 회비가 월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그 유수민 첫 월급이 50만 원이었고 2년 차에 60만 원, 3년 차에 70만 원. 계속 오르네. 계속 오르네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오르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50만 원을 줘도 일할 사람은 많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50만 원을 갖고 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힘들죠. 그래서요. 그때 생각에 지금 말을 못 잊고 있네. 이러는 찰나에 영웅주의님께서 10,000원을 주셨습니다. 그 생각을 지우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돈을 받으시라고. 그때 생각하니까 제가 한 4년 동안은 이게 유수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한 3가지를 눈물 없이 못 듣는 얘기예요. 했었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그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막 육체 노동을 하는 건 아니었고 매주 일요일마다 LPG 가스 배달 그거는 육체 노동. LPG 가스가 무겁잖아. 그러니까 기자가 가스 배달 했었던 거지. 근데 많이 좀 배웠어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는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LPG 가스를 쓰는구나 라고 하는 걸 사실 전 기자 생활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던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였는데 갑자기 노래 한 곡이 생각난다. 노래 그 시작할 때 저는 가스 배달해요 이러면서 빰빰빰빰빰 블랙홀에 바람을 타고 빰빰빰빰빰. 네. 그러고 그 신문 배달도 했었고 그게 진짜 바람을 타고 하네. 배달 노동자였지. 신문 배달을 했었고 그리고 이 과외를 또 한 4년 정도 수학과외를 했었고. 수학과예요? 수학 잘해요? 제가 20살 때부터 과외는 다 수학과에만 했어요. 난 수학 다 까먹어가지고 뭐 모르는데. 뭐 과외 했었고 그리고 학원에 나가서 수업. 학원도 하고. 학원 수업하러도 학원에서는 나갔었고. 무슨 과목을 뭐 했어요? 학원. 과목은 한국사, 세계사, 한국 근현대사, 뭐 이런 역사학과니까. 천영길 그 대표야말로 사교육의 화신이죠.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사교육 시장에 있었죠. 뭐 사교육 시장이 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나는 근데 그건 못 해봤다. 내가 일부러 안 한 건 아닌데 학원에서 일을 해보거나 이걸 못 해봤어요. 저 뭐 하기 싫었던 건 아니고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살다가 보니까 할 일은 또 없더라고. 근데 거기서도 저런 장점은 있었어요.
그 청소년들과 관련해서 그렇지. 취재하기에는 그렇죠. 취재용 구하기도 매우 수월했고 그때 뉴스민 할 때네. 뉴스민 할 때. 그럼 거기서 구하면 되겠네. 거기에서 구하고 거기에서 그 자기 친구들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청소년들 설문조사 같은 것도 좀 진행을 하고 네. 그리고 그 입시와 관련해서 이 취재할 때 청소년 학생 인권 조례 관련해서 이야기가 한창 많을 때였는데 네. 딴 기자들은 청소년 취재원 구하기 매우 힘들었는데 저는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 그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들이 기자 생활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본인 생계는 그렇게 꾸려갔겠지만 네. 언론사 입장에서는 네. 이게 지속 가능할까 이런 스스로도 네. 회의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많이 했죠. 예, 어떻게 해서 그래도 좀 돌파구를 마련을 하게 됐다고 네. 볼 수 있을까요? 그 돌파구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요. 네. 이 박근혜 씨가 만들었죠. 박근혜 씨 어떻게 만들었나요? 뭐 네. 밀케이 재단에서 네. 뉴스민 지원해 줬습니까? 아니요, 박근혜 씨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부터 네. 뉴스민에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뭐 어떤 거요? 사실 2012년에 선거를 치고 당선이 됐잖아요. 네. 저희가 기자를 2014년에 한 명 더 뽑았습니다. 네. 예, 김규현 기자. 지금은 그 한겨레 신문으로 갔는데 네네. 교지 편집위원회를 이후에 했었고 저랑 같은 과 후배기도 네. 했었는데 기자가 그리고 이상원 기자가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결국 뉴스민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2016년에. 그래서 기자 4명이 됐는데 그때 월급이 월 100만 원이었어요. 이상원 기자 그때 어디 갔다 왔죠? 뉴스타파? 네, 유사파. 울산에 갔다가 울산. 유사파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사실 그때 야 이거 접어야 되나 월급을 400만 원 주려고 하니까 네. 그때 당시에 후원금이 200만 원인데 네. 200만 원 가지고 이 400만 원을 주려고 하니까 재임금 체불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은 노사 자율로 해야 됩니다. 참고로 그때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던 못했지. 상황이에요. 문재인 정부의 최고 피해자 중에 하나였죠. 뉴스민이. 급격한 최저임금 근데 인상. 요 때는 문재인 정부 전이었다. 네, 박근혜 정부였었는데 네.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그래서 임금 대신에 휴가를 많이 보내줬죠. 노동시간 단축으로. 네, 노동시간 단축으로 했었는데 그 무렵 2016년에 우리 박근혜 씨가 드디어 주옥 같은 결정을 합니다. 네, 드디어 나옵니다. 2000 몇 년? 2016년 드디어 나옵니다. 뉴스민을 살린. 네. 경북 성주군에 네.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그러니까. 네. 발표하고 사드가 경남 양산이나 네. 경기 평택이나 네. 충북 음성이나 네. 일로 갔으면은 문을 닫았겠죠. 오늘 뉴스민이 없어요. 네. 문을 닫았을 텐데 성주에 배치하고 황교안 이 당시 총리가 네네. 7월 13일 아직 날짜도 기억합니다. 성주에 왔었죠. 네, 성주에 왔는데 그날은 제가 그때 황교안의 머리가 가발이 아니라는 게 확인됐죠. 그렇죠. 네네. 여기저기서 잡아당기는데. 네, 잡아당기고 막 난리 났었는데. 예. 근데 황교안 총리가 온 날 제가 현장에 갔었는데 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주군 인구가 4만 명이 안 되는데 네. 그 현장에 5천 명이 나와서 황교안 총리를 감금 아닌 감금을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때 황교안 총리가 차를 바꿔 타고 도망가다가 성주군의 주민 차량을 들이받고 지나가는 이 사건을 제가 현장에서 최초 보도를 맞아요. 하게 됐고 그러고는 저희 뉴스민 서버가 다운되고 그리고 서버 다운도 되고 그날 중계를 했던 생중계가 뭐 동시 접속자가 100명, 200명씩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거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겠다. 학생들이 학교도 안 갔어요. 그죠. 학교도 안 가고 성주 지역에서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거 보고 그날 저녁에 저희 기자들 보고 전화를 했죠. 참고로 박주영 기자는 그때 휴가 중이었습니다. 2달짜리 휴가 중이었고 많이 쉬게 많이 쉬게. 그래서 이상원 김규현 기자 보고 내일부터는 다 성주로 출근해라. 그리고 여기서 매일 기사를 쓰고 한 명은 그날 매일 열리는 이 촛불 집회 현장 취재라고 한 명은 여러 가지 현장 상황들 취재를 하고 한 명은 생중계를 하자. 그래서 거기에 성주군의
일종의 유스민 간이 사무소를 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손석희 앵커가 세월호 터지고 나서 팽목항에 JTBC가 네. 한 달인가 2달 있었잖아요. 네. 그것보다 더 있어 버려요. 네, 400일 400일을 1년 내내 1년을 더 있어 어디서 버려요. 잤어요? 네. 거기 나가면 어디서 뭐 자요? 잠은 여러 군데서 잤는데 네. 마침 또 성주군이 대구가 근교잖아요. 네네. 성주로 기촌한 분들이 네.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당시에 유스민 그 법인 이사장을 하고 계시던 대표님의 이 근무지가 성주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주에서 한 400일 동안 이 현장 생중계 그리고 400일이면 1년이 넘는 거잖아요. 1년이 넘었죠. 그럼 언제 끝난 거예요? 400일이? 400일이 2018년 초였습니다. 2017년 말. 네, 2017년 말이었습니다. 네. 정권이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고. 네, 바뀌고 난 후에.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현장에 생중계를 어떻게 하는지도 이거 우리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거 뭐 쪼물쪼물해서 막 이렇게 온라인 구글로 검색을 해가면서 생중계하는 방법들도 배우게 되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좀 유스민이 현장에 있으면서 취재하지 않았더라면 보도하지 못했던 것들 미군이 썩소 짓고 지나가는 사드 배치할 때 그것도 딴 매체들 다 인용을 했는데 유스민 생중계 화면에 잡힌 거였거든요. 썩소를 짓는. 네, 썩소를 짓는 것까지도. 그럼 뭐 반대소를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썩소라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건 누구야? 미군. 한 팀은 그렇게 성주에 가 있었는데 그게 박근혜 씨가 또 이렇게 그 태블릿 PC 건 터지잖아요. 네네. 터지고 나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는데 시범 도입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시범 신청을 한 학교가 딱 한 학교밖에 없어요. 맞아요. 경북 구미의 모 학교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일찍 철했고 경북 네. 병산에 경산. 문명고등학교. 맞아요. 문명고. 문명고등학교에서 또 문명고랑 구미에 오상고도 있었는데. 네, 오상고는 그 직전에 했다가 철회했나? 금방 철회했어요. 오상고는 학교 내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학생들 시위가 구미가 그런데요. 근데 문명고등학교는 이사장이 철학의 학과한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문명고에 가면 학교 내에 전시물에도 딱 그게 나온다면서 친박정희적인 게. 근데 또 하필 그 이사장과 단독 인터뷰를 제가 했거든요. 그 이사장의 고향을 찾아보니까 경남 마산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동양이네. 동양이고 그러면 기자랑 연락처를 알아야 되는데 이사장이 80이 넘었으니까 전화 연락처를 인터넷망에 잘 안 올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늘 찾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고등학교 동문회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고등학교 기수 회장을 했기 때문에 연락처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 기자들이 이사장 집에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하고 인터뷰를 못했는데 제가 전화 연결을 했더니 이 본인은 이게 소신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인터뷰를 하고 그때 이후에도 생중계를 하면서 이 박근혜 효과를 톡톡히 유수민이 보면서 그렇죠. 유수민 후원회원이 200명 초반대에서 그 1년 사이에 400명 중반대로 두 배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언론의 역설이 있어요. HSG님 근성 남천 용기. 근성 있어야 또 기자를 하죠. 이게 언론의 역설이 있다니까. 내가 알고 지내는 한겨레 기자들도 윤석열 정권 잡으라고. 그러니까 한겨레는 진짜 내부에서 이야기 저도 좀 듣는데 한겨레는 윤석열 정권을 잡으면 좋겠대요. 지금 경영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너무 힘들어요. 진보 언론 더 나빠지고 진보 언론은 사실 일부러 기계적 균형이 아니라 누가 잘못해도 까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 잘못하고 조국이 잘못하고 이재명이 잘못하면 까는 거 아니냐고 당연히. 그 대장동 의혹도 경향 한겨레가 잘 보도했잖아. 예. 그러면 또 깐다고 지랄하지? 예. 그러면 또 만약에 이쪽 언론들이 보수 쪽을 까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칭찬해 주느냐? 안 해주거든. 안 해주죠. 당연히. 당연시하거든. 그리고 10만큼 까야 되는데 8만 깠다고 또 뭐라 한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진보 언론 입장에서는 정권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2018년에 또
이 방금 이 문제였어요. 저희가 2017년에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도 이 성주 지역에 좀 핵심적으로 취재를 했었죠. 근데 결과를 두고 우리가 기사를 뉴스민에 썼던 기사가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성주의 민심이 그 문재인 대통령 하나만 그 탄핵 하나만으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유는 그 지역에서의 민주당 활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불신도 있고 지역에서 만나본 적이 없고 민주당이 활동을 했어야 말이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래도 홍준표를 찍은 사람도 있고 안철수를 찍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드 배치를 막아내려면 심상정을 찍겠다라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걸 종합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이 야, 저 성주 사람들은 저 봐라 홍준표만 홍준표가 그래도 1등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TK는 안 된다 이런 댓글을 보고 사실 야 이거는 뭔가 좀 결심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그때 기획했던 아이디어가 왜 특히 경북 지역 사람들이 붉은색 정당을 찍을 수밖에 없는지를 좀 보여주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붉은색 정당.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획이 빨간 맛이었죠. 네. 경북 민심 번역기. 경북 지역의 사람들이 이 정당을 찍게 되는 근저에 있는 심리들을 보여주자. 그걸 좀 알고 경북 지역의 시민들을 향해 비판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큰 비판의 대상은 이 지역에서 제대로 해오지 않았던 당시 정부 여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여기에서 또 활동이 미비했던 진보정당까지 주 타깃은 이들이었거든요. 예, 이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비판을 해서 긍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주라고 하는 게 그 기획 취지였는데 어쨌든 그것이 뭐 반응이 좋았는지 근데 그때도 뭐 되도 않는 악플도 좀 달리더라. 맞아요. 뭐 되도 않는 악플들 달렸고 뭐 그랬는데 그래도 취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도 타고 그랬죠. 네, 그때. 상도 받게 되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그 빨간 맛이라는 기획에 그 의미가 있고 의의가 있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뉴스미장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뉴스민이 이렇게 이제 저는 지역에서 계속 지켜보는 입장에서 그 두 가지가 가장 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언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론인들이 하고 싶었던 거를 뉴스민은 과감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주 건도 그렇고 빨간맛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기성의 언론들은 그런 거 못 하거든. 근데 일선 기자들은 그런 거 해보고 싶어 하거든. 근데 이게 조직의 운영 구조나 기존의 언론 시스템에서는 절대 도전할 수 없었던 것들을 뉴스민이 과감하게 했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컸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바뀌어가는, 이게 2010년대가 언론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가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종편들이 생기고 특히 이제 LTE 이후로 이 그 영상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뉴스민이 굉장히 빠르게 그것을 톡톡하게 좀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변화할 때도 뭐 전부 다 어떤 큰 단위의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언론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뉴스민은 가장 이제 아래 단계에 가장 어떤 지역 천착을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영상으로 담으면서, 사실 이게 뭐 기술적으로 뛰어나진 않아요. 빨간맛도 보면 형편없어. 영상 막 음질 막 못 들어주겠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 친구들이 그래도 버텨나가는 힘들을 보면서 일단 뭐 독자들도 그렇고 뭐 시청자들도 그렇지만 먼저 언론계나 이 지역 어떤 뭐라 그럴까, 이제 지역 어떤 시민사회계 이런 데서 좀 반응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뉴스민은 저런 친구들이구나 라고 정체성을 좀 확실하게 담는 그런 계기였지 않나 싶습니다. 뉴스민은 그냥 진보 언론이 아닙니다. 네, 뉴스민 하면 이제 진보 언론으로 알려져 있는데, 진보는 그냥 살다가 보니까 진보를 하는 것인데 결과적인,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하는 얘기요, 진보 보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진보는 진보로 살지 보수로 살지 결정한 다음에 진보는 이런 거니까 이런 걸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고 그게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진보냐 보수냐로 갈리는 거지 처음부터 목표가 진보냐 보수냐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뉴스민은
진보라는 이유는 뉴스민이 아래로부터 예, 그 의미에서 단순히 뭐 좌우에서 좌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한다는 의미에서 진보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저는 사실 뉴스민이야말로 지역 언론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 뉴스민 같은 경우에 한국의 자칭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라든지 도그마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계속 뭐만 주장해야 돼.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민에서 국민의힘이 내미는 손을 잡고 대구 부시장을 한 홍일학 전 의원에 대해서 심층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것도 뉴스민이고, 그리고 지난 코로나19 대응 때 권영진 대구시장이 과도하게 욕먹은 부분에 대해서 쓸데없이 억울하게 욕먹은 부분에 대해서 그냥 글을 지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당파를 넘어서서 어떤 가짜 뉴스라든지 거짓 공세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언론으로서 나서서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또 뉴스민이 했었거든요. 뉴스민 단순히 어떤 진보라든지 혹은 특정 정파라든지 이런 쪽을 위해서 존재하는 언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는 여전히 좀 안타깝지만 한국 사회에서 아직은 많지 않은 언론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김수민의 뉴스 밑장. 네. 덕분에 더 욕을 먹고. 전국 회원 빠지고. 뭐또 늘기도 했습니다. 회원의 교체가 이루어졌죠. 나 걱정인 게 뉴스 밑장은 회원이 자꾸 빠지기만 빠지는 것 같아. 뉴스 밑을 떠나서 뉴스 밑장. 그 밑에 해야 돼. 이게 뉴스 밑장은 뉴스민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고 뭐 이런 거. 아니 우리 조국 사태 때보다 조회수가 더 줄었으니까 또. 예. 아마 이재명 지지자 중에 민주당 실현대 이재명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뉴스 밑장 청취자 중에 일부였는데 거기가 빠진 것 같고, 그다음 윤석열 지지자도 좀 빠진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갈 데가 없어 우리. 어디서 붙여야 되나? 갈 데가 없네. 그러면 심상정 안철수 지지자라도 열심히 듣던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마 대선만 끝나고 나면 지방선거에 우리만큼 지방선거를 다룰 수 있는 그렇지. 없어. 매체가 아니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만큼 대선을 다룰 수 있는 매체도 없어요. 근데 안 듣잖아. 지방선거? 나 웃긴 게 지방선거를 떠나서 보통 때 내가 지방의원 출신인데 문의 전화 오는 언론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도 기초 성남시의회나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취재감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연락해가지고 상의를 구하는 언론사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초의원 출신이라고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방송을 들어주겠느냐?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듣지 마! 내가 좋은 얘기는 다 할 테니까 너 듣지 마. 아니야, 나는 그 국가혁명당 되게 기대된단 말이야. 그 스님 이번에도 나오시나요? 국가혁명당은 지방선거요? 지방선거에? 스님한테 물어보세요. 그 성함이 어떻게? 신효주. 불교와 하늘공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제 허경영은 용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국민 대통합의 시대인데 왜? 크리스마스 때 전화도 오더라. 행복한 성탄 보내세요 이러면서. 자, 그럼 이제 뭐 앞으로 짤막하게 뉴스민 앞으로의 계획은 뭡니까? 네, 뭐 앞으로의 계획은 저는 이게 간단합니다. HSG님이 뉴스민도 종편 하나 만듭시다. 네. 뭐 저 내년 목표 종편 안 되면은 유선 채널이라도 하나 지역에 이 종합 편성 채널. 그래서 실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거는 매일 같은 시간대에 시사 그리고 힙합이요? 힙합 지금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지역의 동네 스포츠를 다루는 그리고 지역 행정 그리고 지역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이렇게 5편을 매일 편성하는 생중계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매일 편성한다고요? 네. 매일? 네. 매일 하루에 한 프로그램. 그 5개 아이템을 가지고 하루에 한 꼭지씩. 난 또 그 주 5일 5개를 5일 동안 한다고. 지금보다 인력이 10배는 돼야 될 텐데. 주 120시간 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통해서 일단 저희가 지금 뉴스민이 있는 사무실이 있는 곳도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요 정도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은 지역의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좀 생산할 수 있도록 이걸 지원하는 그 역할을 내년도에 기초를 좀 닦아보고 싶은 게 네. 그렇다면 우리 진행자는 김수민, 이창원을 모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알겠어. 대구의 머독. 네. 루퍼트 모더. 네. 대구의 언론 재벌. 네. 거기까지만 해놓고 네. 저는 기농하려고. 기농. 네. 기농을 해가지고 또 거기서 또 뭘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군 단위에서 네. 지역 신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경북 영양군으로 가서 너 뭔데? 거기 칠곡 간다더니 왜 갑자기 거기 뭐 또 언론 되게 멀리 가고 있어? 많죠, 근데. 영양은 숫자는? 숫자도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경북 모 군에 언론 수를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구미가 제일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미는 먹을 게 많으니까 많은데 모 예천인가? 네, 거기는 뭐 한 20개 정도 인구도 별로 없는데 한 30개 된다는 거예요, 언론이. 도청이 거기 있어서 많은 건데 네. 이 경북에서 울릉 다음으로 경북이 아니라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이 인구 소멸 지방이 아예 소멸할 수 있는 경북 영양으로 17,000명입니다. 영양군민이. 가서 동동이도 영양에 가서 살래? 신문으로 영양탕이 아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거 동물보호법 미안하다. 위반입니다. 하여튼 네. 영양으로 개농할 생각입니다. 네. 거기까지만 해놓고. 알겠습니다.